누크 13.2 버전의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저희 누크 13 시리즈의 주된 목표 세 가지는 아티스트와 팀의 제작 속도를 높이고 최종 이미지를 작업하는 과정에서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개선하고, 그리고 최신의 API와 SDK들을 누크에 도입해서 스튜디오에서 현대적인 파이프라인을 보다 더 쉽게 구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에서도 그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고자 많은 공을 들였고, 저희가 뭐 13.0, 13.1, 그리고 13.2로 업데이트하는 시간 중에 고객분들께서 많은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가 많이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한 내용들이 이번 13.2에 또 최종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 이 13.2 시리즈가 누크 13 시리즈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누크 13.2에 포함된 주요 기능들을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먼저 3D 작업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죠. 기존에도 많았지만 이제 3D를 활용한 합성, 3D 데이터가 누크로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3D에서 렌더링한 데이터를 실사 촬영본과 합성을 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빈번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편리하게 합성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이 3D에 대한 UX 개선이 가장 먼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언리얼 리더를 통해서 언리얼 엔진에서 작업한 데이터들이 누크로 바로 연결되는 것들을 계속 더 향상하고 있고, 이런 3D 합성이 포함되는 누크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이 탑다운 렌더링이라고 하는 렌더링 방식을 이용해서 이전보다 조금 더 나아진 속도로 뷰어를 업데이트하고 최종 결과물을 렌더링하는 과정도 더 빠르게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티스트 분들이 합성하는 단계에서도 더 명확한 어떤 레퍼런스 모니터라던가, 아니면 HDR 리뷰를 아티스트의 자리에서 또는 뭐 멀리 떨어진 리모트 자리에서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니터 기능들도 더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이 카피캣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더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뒤쪽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타임라인 관련된 요구사항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전에는 뭐 VFX에서 뭐 타임라인이 왜 필요해? 별로 그냥 컷 바이 컷으로 작업 다 하는데 무슨 타임라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이 시리즈물이 많아지다 보니까 타임라인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타임라인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업데이트들 계속 13 시리즈에 있어 왔고요. 이번에도 뭐 OTIO라던가 관련된 소프트 이펙트들, 그리고 프로젝트 로딩 속도를 개선함으로써 누크에서 타임라인을 활용하는 작업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개선을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아티스트와 팀의 제작 속도를 더 빠르게 가속화하는 3D UX 부분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뷰어상에서 3D 지오메트리를 회전할 때 사용하는 이 프리 로테이트 알고리즘이 추가되어서 뷰어상에서 3D 오브젝트를 회전하는 것이 굉장히 편리해졌고요. 그리고 피벗 포인트를 누크 뷰어상에서 직접 회전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선택한 버텍스의 위치로 피벗 포인트를 일치시키는, 위치를 옮기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다렸던 업데이트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이전 버전의 누크에서는 어떤 지오메트리를 회전하려고 하면은 특정 축을 이용해서 회전을 하거나, 어떤 가운데에 저 동그란 포인트를 잡아서 회전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회전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새로 추가된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어떤 회전을 더 손쉽게 변경할 수 있는 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크에서 이러한 피벗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었지만, 피벗을 회전하는 것은 사실 그런 기능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이 3D UX가 업데이트되면서 필요한 오브젝트의 피벗의 회전값을 뭐 뷰에서 직접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은 피벗 로테이트 노브에 직접 수치를 입력해서 피벗의 로테이션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피벗 관련해서 업데이트된 것 중에 가장 만족스러운 것이 요 선택한 버텍스로 피벗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전 13.1에서 피벗의 위치를 좀 더 원활하게 변경할 수 있었지만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지점으로 포인트를 옮기는 것은 어, 반영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어떤 지오메트리가 다른 툴에서 뭐 애니메이션을 잡거나 위치 선정을 하거나 할 때 있었던 그 피벗 위치 말고 루크상에서 그 해당 지오메트리를 뭐 조정하거나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피벗의 포인트를 조금 더 편리하게 바꾸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탑다운 렌더링으로 저희가 기존의 누쿠에서 가지고 있던 라이트 노드에서부터 위로 점점 올라가면서 스캔라인 방식으로 이 뷰어를 이미지를 그려나갔던 것을 이 탑다운 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어떤 3D 오브젝트가 포함된 3D 씬이 포함된 누쿠 스크립트를 조금 더 빠르게 렌더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가 평균적으로 20% 정도 더 빨라지고요. 어떤 특정한 씬에서는 150%까지 빠르게 렌더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탑다운 렌더링은 기본적으로는 꺼져 있고요. 프로젝터 세팅 탭에서 렌더 모드를 클래식이 아니라 탑다운으로 변경해 주시는 것으로 설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환경 변수, 누쿠의 환경 변수에 누쿠 탑다운은 1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은 탑다운 렌더링이 켜진 상태로 누쿠가 실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환경 변수가 뭐 전역으로 쓰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정 누쿠 인스턴스를 실행하실 때 탑다운 플래그를 적용해서 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느 정도 빨라졌냐라고 하시면은 뭐 평균 20%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스크립트의 구성에 따라서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을 보실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는 저희가 클래식 렌더링 방식으로 스캔라인 방식으로 이미지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 줄씩 순차적으로 렌더링이 되었다고 하면 우측에 보이는 이미지는 탑다운 방식으로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리프레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측과 좌측의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는 스크립트가 뭐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아서 뭐 별 차이 없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굉장히 짧은 씬입니다. 20프레임짜리 컷이어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게 길이가 더 길어진다고 하면 그 차이는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전 버전에서 작업했던 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 세팅에서 렌더 모드를 클래식이냐 탑다운이냐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것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언리얼 리더 노드에 대한 소개인데요. 언리얼 엔진을 활용한 시네매틱 또는 컷신 그리고 버추얼 프로덕션 작업에서 언리얼 엔진과 친숙하지 않은 어떤 합성팀 그리고 누쿠와 친숙하지 않은 엔진 팀에서 그 서로의 데이터를 상호 교환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한 방식을 저희가 누쿠에 도입을 한 노드고요. 13.1 버전에 처음 소개가 되었고 이번에는 그러한 것에 더 업데이트를 해서 어떤 엔진과 누쿠와의 연결해서 좀 더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UI 부분을 조금 더 다듬어서 어떤 엔진 설정과 관련된 것, 렌더 세팅과 관련된 것, 그리고 뭐 엔진에서의 어떤 더 어드밴스드한 렌더 세팅들 그런 것들을 누쿠에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UI적으로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크립토 매트와 함께 자주 사용되는 이 스텐실 레이어 기능들도 크립토 매트와 유사한 UX를 이용을 해서 사용자가 조금 더 일관성 있는 UX로 레이어를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언리얼 엔진 5와 언리얼 엔진 4 최신 버전이 27.2를 지원을 합니다. 가장 먼저 UI 부분의 개선인데요. 이 언리얼 리더와 서버가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서버에서 이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 그리고 아웃풋에 대한 정보, 얘를 어떤 풀 이미지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레이어를 스텐실할 것이냐, 그리고 큐브맵으로 할 것이냐, 그런 것들과 이미지 포맷들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마지막에 이 이미지들을 누크에서 어떻게 렌더링 할 것인지 라이트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렌더 탭에 어떤 렌더 패스들 아래쪽에는 스텐실 레이어 했을 때 레이어를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어드밴스 탭에서는 디포트 렌더링이나 크립토매트에 대한 설정들, 엔진에서 지원하는 내용들을 누크에서 다 사용을 할 수 있게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정보, 언리얼 엔진에서 있는 카메라 데이터를 누크에서 바로 인식할 수 있고, 그 카메라를 누크의 카메라로 변환할 수 있었죠. 가장 큰 업데이트로 이전 버전에서 이 스텐실 레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좌측에 RGBA 채널처럼 레이어들이 다 스텐실 돼서 들어오는 것들을 일일이 골라서 활용을 했어야 했는데, 이번에는 이 크립토 매트를 선택하고 해제하는 거는 이미 익숙하실 거라고 봐요. 3D 합성을 3D 렌더된 이미지를 합성을 많이 해보신 아티스트 분들이라면 그것과 거의 동일한 UX로 저희가 변경을 해서 레이어가 크립토 매트처럼 이제 뷰어에 각각의 레이어들이 표시되는 다른 컬러로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얘를 뷰어에서 직접 피커로 선택해서 선택하거나 빼거나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크립토 매트를 선택하는 것처럼 또 와일드카드 구문을 이용을 해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매트의 사용도 더 업데이트를 하였는데요. 언리얼 엔진에서 지원하는 크립토 매트의 ID 타입을 언리얼 엔진에서 지원하는 크립토 매트의 ID 타입을 누크에서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엔진에서 설정한 그 타입들이 누크로 다 불러와집니다. 그리고 엔진과 누크가 연동될 때 그 로컬에서 로컬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그 동일한 PC에서 엔진과 누크를 다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다른 IP, 다른 대역에 있는 PC와 다른 IP를 가진 PC와 연결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랬을 때 환경 변수를 이용을 해서 그 렌더링 될 경로를 설정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도 이 파일 탭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EXR 압축 부분 같은 경우도 누크에서 사용이 가능한 모든 포맷들이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13 버전이 출시되면서 많은 관심과 호기심을 끌었던 업데이트였죠. 머신러닝을 활용한 합성 툴셋으로 카피캣과 업스케일, 그리고 디블러, 그리고 인피어런스 노드가 추가가 되었었는데요. 머신러닝을 활용한 합성 툴셋을 이용을 해서 아티스트 분들이 좀 더 다양한 합성 워크플로우를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단적인 예로는 매트를 추출한다거나, 아니면 트래킹 마커를 지운다거나, 뷰티 작업에 사용을 한다거나, 그 외에 다양한 작업에 사용이 되었었죠. 저희가 이번 13.2 업데이트에도 이 카피캣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네트워크를 저희가 더 내부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훈련 속도를 훨씬 더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단일 GPU 트레이닝 속도가 최대 30% 정도 빨라지게 되었고, 두 개까지 멀티 GPU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GPU 팜이나 아니면 별도의 워크스테이션에 GPU가 고성능의 GPU가 달려 있다면, 제 아티스트 분께서 직접 누크 인스턴스를 켜지 않고 헤드릭스 누크로 렌더 팜이나 아니면 커맨드 라인을 이용을 해서 카피캣 훈련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는 4개의 채널, 주로 RGBA 채널을 사용을 했었다면 이제는 4개 이상의 채널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매트를 분류하거나 레이어링 하거나 하는데도 카피캣
서티피켓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1과 비교를 했을 때도 되게 지금 짧은 70개의 스텝을 훈련을 하는 것도 꽤 많은 속도 차이가 있고요. 이게 사실 지금 70스텝이지만 실제로 작업을 하면은 더 많은 스텝을 훈련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랬을 때 훨씬 더 훈련 속도가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작업은 스타일 트랜스퍼를 훈련시키는 작업인데요. 저희가 어떤 캐릭터의 매트를 추출할 때 캐릭터 전체를 하나의 매트로 추출했다면 이제는 어떤 특정 부분별로 상체, 하체, 다리 지금 보시면 이 캐릭터의 각각의 부위를 나눠서 훈련해서 나중에 합성해서 더 세부적인 작업을 하기가 편하겠죠. 지금 보여드린 작업도 제한적인 데이터만으로 전체 시퀀스를 훈련시켜서 적용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 분들이 조금 더 파이널 이미지에 더 가깝게 가고 또 이미지에 더 주목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모니터 아웃 기능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크게는 NDI라고 하는 포맷이 누쿠와 누쿠 스튜디오 히어로 플랫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아티스트가 있는 자리에서 직접 모니터 아웃 기기나 아니면 외부 모니터로 모니터 아웃을 하나 빼서 리뷰를 하거나 보여줬다 확인을 하거나 했다면 이제 NDI라고 하는 포맷으로 딱 붙어 있는 자리 외에도 멀리 떨어져 있는 리드 분들, 슈퍼바이저 분들과 NDI 포맷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미지를 송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NDI는 기본적으로 비압축 전송 방식이기 때문에 화상회의 플랫폼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어떤 이미지 열화, 픽셀의 압축 이런 것들을 없이 손실 없이 아티스트가 보고 있는 그 픽셀을 그 원격지에 있는 분들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NDI는 기본적으로 NDI에서 제공하는 툴들을 이용을 해서 플랫폼에 상관없이 NDI 모니터를 설치를 하면 그 해당 스트림을 받아올 수가 있게 되고요. 또한 줌이나 OBS 같은 여러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누쿠에서 있는 화면을 다른 쪽으로 보낼 수가 있게 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누쿠의 기본 모니터 뷰어가 아니라 NDI 모니터를 이용을 해서 리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시로 보여드리고자 하는 워크플로우는 여러 개의 뷰어를 활용해서 어떤 리뷰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형 모니터가 4개를 합쳐서 하나의 스크린을 만드는 경우에도 누쿠의 모니터 아웃을 이용을 해서 각각 4분의 1씩 이미지를 분할해서 하나의 화면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모니터 아웃 아웃풋 셋업에서도 제가 몇 가지 업데이트를 하였는데요. 그 아자와 블랙매직 디바이스를 더 잘 지원하기 위해서 픽셀 포맷이 업데이트가 되었고 기존에는 RGB만 있었다면 이제는 YCBCR이나 RGB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422, 444 같은 픽셀 포맷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누크에서 강제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어떤 디바이스가 지원하는 포맷 종류가 누크의 픽셀 포맷 탭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어떤 포맷을 설정하면 그 신호로 그 디바이스에 출력이 되는 것이죠. SDI 매핑 노브도 새롭게 추가가 되어서 선택한 디스플레이 모드 또는 픽셀 형식에 따라서 옵션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번에 아자에서 새로 나온 T탭 프로를 지원을 새로 하게 되었고요. 이 장비 같은 경우는 MGS 코리아의 최성진 팀장님하고 그 4K HDR 리뷰 꽤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현재 구할 수 있는 장비 중에는 가장 간편하게 누쿠를 이용을 해서 4K HDR 리뷰를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을 활용한 편집이라던가 콤폼 그리고 소프트 이펙트 작업이 점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누쿠 스튜디오 프로젝트 파일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오는 이 프로젝트를 로드하는 데 걸린 시간을 누쿠 13.0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60% 그리고 최대 95%까지 단축하도록 저희가 구조를 개선을 했고 이를 통해서 더 크고 복잡한 프로젝트를 로드하는데 걸린 시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전 버전의 프로젝트를 누쿠 13.2에서 한번 저장하시면 그 다음번 열 때부터는 확실하게 변경된 속도를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13.1 릴리즈 때도 13.0 때보다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라고 자랑을 했는데, 이번에 더 빨라졌습니다. 보시면 동일한 스크립트고 동일한 사양의 PC입니다. 지금 벌써 불러와졌죠. 그래서 이 13.2에서는 바로 이제 리뷰라던가 아니면 소프트 이펙트라던가 아니면 어노테이션 같은 작업을 진행하고 빠르게 피드백을 주고 이제 다음 단계로 컴프를 넘겨준다거나 프로젝트를 분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13.0은 아직도 로드를 하고 있죠. 네, 업데이트를 하셔야 될 이유가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12 버전에 비해서도 13.0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도 13.2가 훨씬 더 많이 개선이 되었다. 그래서 뭐 저 정도 차이 뭐 좀 기다릴 수 있지 하시겠지만, 지금 이거 그냥 짧은 한 시퀀스일 뿐이거든요. 근데 좀 더 긴 시퀀스, 더 복잡한 어떤 트랙들이 막 있는 시퀀스라면 훨씬 더 불러오는 속도 차이가 크겠죠. 타임라인을 이용을 한 어떤 소프트 이펙트 작업들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디졸브에 대한 요구사항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누크 스튜디오에서도 디졸브를 활용해서 페이드인이나 페이드아웃, 디졸브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 업데이트의 마지막으로 OTIO라고 하는 오픈 타임라인 IO가 13.2 버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OTIO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메타데이터 관리뿐 아니라 어떤 편집 데이터를 사용하는 차세대 에디트 워크플로우로 발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릴리즈에서는 OTIO 편집의 클립, 트랙, 그리고 트랜지션, 리니어 리타임의 임포트와 익스포트를 지원을 합니다. OTIO라고 하는 것은 그냥 API이자 편집 컷 정보를 교환하는 포맷입니다. EDL이랑 거의 비슷한 포맷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인 포맷이고, 여기에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더 원활하게 관리하고 멀티트랙, 그 안에 포함된 다양한 어떤 편집의 이펙트들이 OTIO에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EDL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가 있겠죠.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에 있는 링크를 참조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DK 업데이트 부분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리이미지 SDK가 7.0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S35 4K 카메라가 지원이 되고, 그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가 누크와 누크 스튜디오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블랙매직 로 SDK를 2.2로 업데이트하게 되었고, 애플 실리콘에서 누크 패밀리가 이제 로제타 에뮬레이션을 통해서 구동이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M1용 누크가 왜 안 나오냐라고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부지런히 애플 실리콘에서도 네이티브로 돌아갈 수 있는 누크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업데이트가 돼서 사용하시는 맥에서 더 원활한 사용이 되도록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누크 13.2 업데이트 내용을 마무리하기 전에 누크와 카타나가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이 업데이트가 된 것을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카타나의 누크 브릿지가 새로 추가가 되었고, 누크 스크립트를 올려서 다시 카타나로 합성이 완료된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룩뎁 과정에서 프리뷰 컴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카타나에서 렌더링된 어떤 이미지 버퍼를 누크로 보내면 어떤 스튜디오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룩뎁 컴프 파일을 거쳐서 바로 렌더링된 결과물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미지 한 장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에 포함된 AOV들도 한 번에 누크로 보낼 수가 있고, 그래서 뷰티를 리빌드하는 경우 그런 것들을 스튜디오마다 어떤 계속 자주 사용하시는 설정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더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보내서 렌더링 된 결과를 볼 수도 있지만, 카타나 상에서 라이브로 렌더링이 되고 있는 결과물을 누크로 보내서 계속 인터랙션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뷰어 상에서 어떤 조명의 수정이나 변경이 일어날 경우에
누크를 통해 돌아온 렌더에도 반영이 되고요. 이를 통해서 3D로 렌더링한 결과물과 어떤 가합성된 또는 최종 합성된 결과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조금 더 쉽고 편리하게 볼 수 있게 됨으로써 어떤 라이팅 컨펌이라던가 합성팀과의 어떤 마찰을 더 줄일 수가 있겠죠. 인터랙티브 컴프라고 하는 모드가 있어서 카타나에서도 라이브 렌더링을 하고 누크에서도 저희가 스크립트를 직접 조작하면서 결과물의 어떤 모습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서 라이브 렌더링을 하는 과정에서 조명의 수정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조명의 수정이 일어나면서 우측에 있는 누크 창의 노드 그래프에 어떤 그레이드나 컬러 코렉트 또는 뭐 글로우 같은 노드들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이 값들을 저희가 직접 실시간으로 바꾸면서 결과물을 확인하거나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타나랑 누크가 쉽게 연동됨으로써 작업하시는 과정이 조금 더 스무스하게 라이팅 팀과 합성 팀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점점 더 개선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서 발생되는 어떤 니즈라던가 또는 개선할 사항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누크 13.2의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3D 합성을 돕는 3D 뷰어의 조작이나 오브젝트들의 관리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경험을 계속 개선을 하고 있고, 그리고 크립토 매트 그리고 탑다운 렌더링으로 3D 합성이 포함된 샷의 경우에 더 빠른 렌더링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모니터아웃을 활용한 NDI 포맷을 지원을 하는 것, 블랙매직이나 RE, 아자의 SDK가 업데이트되면서 최신의 어떤 장치라던가 기술들을 사용을 할 수 있게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애플 실리콘의 로제타 에뮬레이션으로 누크가 13.2 버전이 동작한다는 것, 그리고 누크 X에 포함된 언리얼 리더 엔진과 그 합성이 조금 더 쉽게 연결된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그 엔진에서 나온 데이터를 단순히 RGBA 값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포함된 다양한 레이어나 패스들을 이용을 해서 추가적인 합성이 좀 더 확장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카피캣의 인공지능 네트워크 자체가 성능이 계속 향상되고 또 다양한 GPU의 개수를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더 여러 개의 채널을 활용한 훈련들을 이용을 해서 더 다양한 어떤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타임라인 툴인 누크 스튜디오나 히어로에서 OTIO를 불러올 수 있고 내보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프로젝트를 불러오는 속도를 대폭 단축했다. VFX에서도 에디팅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그 결과를 누크에서 디졸브라든가 이런 것들 작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누크 13.2 업데이트가 어떻게 좀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기능이 좀 새로운 게 들어왔네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는 언제나 아티스트와 팀, 스튜디오들이 더 나은 어떤 워크플로우를 가져가고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개선하는 것에 저희는 굉장히 어떤 미션을 갖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13.2 또는 13 버전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은 스튜디오에서도 설치를 해서 기존의 시스템과 어떻게 더 호환이 잘 맞는지, 달라진 점이 어떤 것인지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또 다양한 피드백과 요구사항을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